엄마 없이 자라서 살림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난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집안에 엄마 없는 며느리라니? 서울의 한 호텔 레스토랑. 행복한 결혼을 꿈꾸던 28살 유나리는 상견례 자리에서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습니다. 예비 시어머니 강미라는 할인이 엄마 손길 없이 자라서 예절이 부족하다고, 살림은 할 수 있겠냐며, 심지어 아이를 낳아도 엄마의 사랑을 제대로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할인의 미래까지 부정합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거론하며 집안 전체를 깎아내리는 말들이 이어졌고, 할인은 눈물을 흘리며 식당을 나섰습니다. 그 옆에는 딸의 손을 꼭 잡은 아버지 윤석진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늘 하신 말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평범한 은퇴자로 보였던 이 남자, 과연 윤석진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딸을 모욕당한 아버지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유나리는 거울 앞에 서서 옷깃을 몇 번이고 고쳐 잡았습니다. 베이지색 블라우스는 깔끔하게 다림질되어 있었고, 진주 귀걸이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이었습니다. 할인은 귀걸이를 만지작거리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양가 부모님들이 처음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상견례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할인아, 준비됐니? 거실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석진은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면도를 한 탓인지 얼굴이 더 깔끔해 보였습니다. 58배 나이지만 여전히 반듯한 자세와 온화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네, 아빠. 금방 나갈게요. 할인은 방문을 열고 나서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석진은 딸의 표정에서 긴장을 단번에 읽어냈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할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너는 충분히 훌륭한 아이야. 내가 준호를 선택했으면 그쪽 부모님도 분명 좋은 분들이실 거야. 그럴까요? 할인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 며칠 동안 할인은 잠을 설쳤습니다. 준호와 사귄 지 3년이 넘었지만 그의 어머니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준호는 늘 우리 엄마는 좀 까다로운 편이야 라고 말했지만 그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4월의 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길가를 지나며 할인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석진은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할인아, 네 아빠. 너는 내 엄마를 닮았어. 강하면서도 따뜻한 사람이야. 그걸 잊지 마. 할인은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는 할인이 12살 때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는 혼자서 딸을 키웠습니다. 학교 운동회에도 졸업식에도 성인식에도 늘 아버지 혼자였습니다. 할인은 그런 아버지가 미안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동시에 엄마 없는 집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저릿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은 조용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천장에서 은은한 샹들리에 불빛이 내려왔고 테이블마다 하얀 린넨 천이 깔려 있었습니다. 예약석은 창가 쪽이었습니다. 할인과 석진은 조금 일찍 도착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인은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앉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괜찮아, 할인아. 천천히 숨 쉬어. 석진은 물을 따라 딸에게 건넸습니다. 할인은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그때 입구 쪽에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박준호가 먼저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31살 남자였습니다. 그 뒤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과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여성이 나란히 걸어왔습니다. 준호의 아버지 박성호는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어머니 강미란의 얼굴은 표정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석진도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석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박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성호는 악수를 청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미라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을 뿐 악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할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훑쳐 내려갔습니다. 네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호는 할인 옆에 앉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긴장하지 마. 잘 될 거야.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웨이터가 다가와 메뉴를 건넸고 성우가 몇 가지 요리를 주문했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할인을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묘한 차가움이 깔려 있었습니다. 할인아, 다온그룹에서 일한다며? 우리 준호랑 같은 회사라니 좋네. 네, 맞습니다. 같은 해에 입사해서 2년이 되었어요. 그래. 회사 생활은 어때? 힘들진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석진에게로 돌렸습니다. 사돈 어르신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석진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작은 회사를 다니다가 몇 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미란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사모님께서는요?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미세하게 얼어붙었습니다. 할인의 손이 무릎 위에서 꼭 쥐어졌습니다. 석진은 여전히 미소를 유지한 채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할인이가 어렸을 때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제가 혼자 아이를 키웠습니다. 미란의 눈빛이 다시 한번 변했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 한마디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동정도 아니고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역시 그렇구나라는 확인 같은 것이었습니다. 미라는 잠시 침묵하다가 할인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인사할 때 좀 급하다 싶었어. 어머니. 준호가 낮게 제지했지만 미라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쁜 뜻이 아니라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다 그렇긴 하지만 예절은 어머니 손에서 배우는 거잖니. 인사할 때 허리를 숙이는 각도라든지 목례하는 타이밍 같은 것들 말이야. 할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석진은 차잔을 손에 든 채 미동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서서히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성우가 당황한 듯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그런 말씀은 좀. 아니, 당신은 모르는 말이에요. 여자는 어릴 때부터 집안일도 배우고 손님 맞는 법도 배워야 하는데 안주인이 없는 집에서 자라면 그런 게 좀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 미란의 말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부드러움 속에는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할인은 눈물이 맺히는 것을 애써 참았습니다. 준호는 창백한 얼굴로 어머니를 쳐다봤지만 미라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살림은 어떻게 배웠니? 요리는?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고
독학으로도 많이 배웠습니다. 할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살짝 쉬었습니다. 그렇겠지. 요즘은 유튜브로도 배우니까. 하지만 살림엔 손맛이라는 게 있어. 어머니가 직접 보여주면서 가르쳐주는 그런 것들 말이야. 그게 없으면 아무래도 좀. 미라는 말끝을 흐렸지만 그 침묵이 더 날카로웠습니다. 석진은 찻잔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미라는 잠시 차를 마시다가 마치 무심코 떠올린 듯한 표정으로 다시 석진을 바라봤습니다. 사돈 어르신 사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니 참 안 됐습니다. 그 말에는 위로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산된 듯한 뉘앙스가 깔려 있었습니다. 미라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고민이라니요? 석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차분함 속에는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두 집안이 어울려야 하는 거고요. 솔직히 안주인이 안 계신 집안이랑 사돈을 맺는다는 게 우리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 걱정되거든요. 그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미라는 돌아가신 할인의 어머니를, 석진의 아내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집안을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석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암 투병 중에도 딸을 위해 웃었던 아내. 마지막 순간까지 할인의 손을 잡고 잘 자라줘서 고마워라고 속삭였던 아내. 그 아내를, 그 기억을 지금 이 여자가 함부로 짓밟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할인을 향해 시선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할인아, 오해하지 마. 내가 나쁜 애라는 게 아니야. 다만 어머니 손길 없이 자란 애들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자기 자식도 제대로 못 키운다는 말도 있고.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미라는 그 눈물을 보면서도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준호한테 그런 짐을 지울 순 없잖니. 준호는 양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 가정의 안정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아이거든. 그 말의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할인은 불안정한 사람이고 준호에게 짐이 될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미라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미라는 태연했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내 미래를 생각하는 거야. 지금은 사랑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결혼은 현실이야. 부모님이 모두 계신 안정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을 만나야 해. 석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도 슬픔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빛만이 서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할인아, 우리 가자. 사돈 어르신, 잠깐만요. 성우가 황급히 일어섰지만 석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미란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석진과 할인은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뒤에 남은 성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봤고 준호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여전히 찻잔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할인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석진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눈빛 속에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석진은 거실 한쪽에 놓인 아내의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액자 속 아내는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석진은 한참을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또 상처받았소. 당신을, 우리 가정을 모욕한 사람들이 있소. 그날 밤 석진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딸을 올린 대가는, 아내를 모욕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그의 눈빛에는 복수가 아닌 정의에 대한 냉정한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하리는 현관문을 닫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어깨가 격하게 떨렸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석진은 말없이 딸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엄마가 없어서. 하리나, 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내 엄마가 없는 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하리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석진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갑게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할인이 방으로 들어간 뒤 석진은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그의 시선은 어디에도 닿지 않았습니다. 석진은 거실 한쪽 벽에 놓인 아내의 영정 사진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하얀 액자 속에서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할인이가 또 상처받았소. 당신 없다고, 우리 가족이 불완전하다고 모욕을 당했소. 석진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선 석진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온화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았습니다. 석진은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책장 뒤편에서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과 명함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석진은 그중 한 장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승진그룹 이성민 회장. 그의 오랜 친구이자 한국 재계의 거물이었습니다. 석진은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석진이? 이 밤중에 무슨 일이야? 이성민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형, 잠깐 시간 있으십니까? 당연하지. 무슨 일인데? 석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이 알고 계신 성도 ENG라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성도 ENG? 박성호 사장이 운영하는 중견 건설사 말하는 거야? 네. 그 집과 제 딸의 결혼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견례 자리에서 제 아내를, 제 가족을 모욕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이성민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이 없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홀아버지 집안이라 사돈 맺기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제 딸더러 엄마 손길 없이 자라서 나중에 자식도 제대로 못 키울 거라고 하더군요. 그 사람들이 미쳤구나. 이성민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는 석진의 아내 장례식장에서 밤새 지켜준 사람이었습니다. 형, 부탁이 있습니다. 그 회사, 이제 형께서 손을 떼셨으면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석진아,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건 처음이다. 알았어. 성도 ENG는 우리 그룹의 하청업체야. 우리가 일감을 주지 않으면 버티기 힘들 거야. 내일 당장 담당 이사한테 계약 재검토하라고 하지. 형,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고맙긴. 내 딸 하린이는 내가 어릴 때부터 봐왔잖아. 착한 애를 그렇게 대했다니 용서 못해.
전화를 끄는 석진은 다시 서류 가방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안에는 다온그룹의 비공개 투자 계약서들이 있었습니다. 석진은 그동안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살아왔지만 사실 그는 다온그룹의 주요 투자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20년 전 석진은 작은 IT 회사를 창업해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매각한 뒤 그 자금으로 여러 기업에 투자하며 재산을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암투병을 시작하면서 그는 모든 걸 내려놓고 가족에게 집중했습니다. 익명 투자자로만 활동하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석진은 휴대폰을 다시 꺼내 또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다온그룹 회장실 직통 번호였습니다. 윤 이사님, 오랜만입니다. 김 회장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성도 ENG라는 회사 아십니까? 네, 우리 그룹건설 프로젝트 하청업체입니다. 그 회사와의 거래 재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석진이 이런 요청을 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담당 임원에게 지시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석진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강미란 씨, 당신은 큰 실수를 하셨습니다. 당신이 모욕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석진은 다시 거실로 나와 아내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못했소 하지만 이제는 지키겠소. 우리 딸의 자존심을, 당신의 명예를, 우리 가족의 품위를 지키겠소. 새벽 5시 석진은 마지막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의였습니다. 석진은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딸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달걀을 삶고 밥을 지고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6시쯤 할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일어났니? 밥 먹자. 아빠 못 먹을 것 같아요. 아니야, 먹어야 해. 힘든 일이 있을수록 잘 먹어야 하는 거야. 할인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석진이 차려준 따뜻한 밥과 국을 보며 할인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 제가 준호를 잘못 만나서. 석진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인아, 내 잘못이 아니야.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두 사람은 조용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석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아침 너머에서 거대한 폭풍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요. 상견례가 있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강미라는 강남의 한 골프클럽 라운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에는 비슷한 나이대의 부인들 4명이 모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허브티가 우아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미라는 진주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준호가 요즘 결혼 준비한다고 정신없어요. 미란이 먼저 화제를 꺼냈습니다. 옆에 앉은 최 여사가 관심 있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 그래요? 상견례는 잘 마치셨어요? 그게 말이에요. 미라는 잠시 말을 흐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어두워졌습니다. 솔직히 좀 고민이에요. 신부 쪽 집안이 어머니가 안 계시더라고요. 어머, 그래요? 부인들의 시선이 미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미란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혼자 키우셨다는데 아무래도 걱정이 되잖아요. 여자는 어머니한테 배우는 게 많은데. 그러게요. 요즘은 그런 집안이 많긴 하지만 결혼은 또 다른 문제죠. 김 여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미라는 속으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너무 까다로운 건가 싶기도 한데 우리 준호는 양가 부모님 사랑받으며 자랐거든요. 그런 아이가 결혼해서 어려움을 겪으면 어쩌나 싶어서요. 당연히 걱정되시겠어요. 며느리감은 신중하게 골라야죠. 부인들이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라운지 입구에서 새로운 인물이 들어왔습니다. 승진그룹 이성민 회장의 부인 한정아였습니다. 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인사했고 미란도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 한 사모님. 오랜만이에요. 정아는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차를 주문한 뒤 미란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강 사모님, 아드님 결혼 준비 중이시라면서요? 축하드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미라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정아의 눈빛이 묘하게 차가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정아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신부 측 아버님이 윤석진 씨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미란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어떻게 아세요? 윤석진 씨, 제 남편이랑 오래 알고 지낸 분이에요. 참 훌륭한 분이죠. 정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라는 불안한 표정으로 찻잔을 들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딸분도 아주 착하고 성실한 아이더라고요. 어머니 일찍 여의었지만 아버지가 정말 잘 키우셨어요. 그런 집안을 무시하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정아의 말은 직접적이었습니다. 주변 부인들도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미라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시라니요. 저는 그냥 걱정되는 마음에 그 걱정이 상대를 모욕하는 말로 표현되면 안 되죠. 특히 돌아가신 분을 거론하는 건 예의가 아니에요. 정아의 목소리가 한층 차가워졌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변명하려 했지만 정아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 먼저 일어나 볼게요. 강 사모님,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생각보다 좁답니다. 정아가 떠난 뒤 라운지는 어색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부인들의 시선이 미란에게 집중되었고 그녀는 차를 마시는 척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불안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란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 성호는 서재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미란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성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요? 회사에 문제가 생겼어. 승진그룹에서 갑자기 계약 재검토한다고 연락이 왔어. 미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재검토요? 왜요? 모르겠어. 분명히 다 확정된 건데 갑자기 보류한다는 거야. 담당 이사가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만 하고 성호는 서류를 책상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다운그룹 쪽에서도 연락이 왔어. 우리 회사 신용도 재평가한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미라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갑자기 낮에 만난 한정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좁답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여보,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우가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왜 그래? 혹시 준호 결혼건 때문일까요? 성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상견례 자리에서 아내가 했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말리려 했지만 미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그때 있었잖아. 당신이 한 말들이 얼마나 심했는지. 내가 말려도 계속 그러더니. 하지만 제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돌아가신 분을 거론하고 애 키우는 방식을 비난하고
집안이 불완전하다고 했잖아. 성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은 그게 그냥 조언인 줄 알았겠지만 상대방한테는 모욕이었어. 나도 그 자리에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 미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성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은행에서 대출 심사 결과 나와. 만약 거기서도 문제 생기면 우리 회사 정말 위험해질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어떻게 하긴. 당신이 사과해야지. 성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윤석진 씨한테 가서 제대로 사과해. 당신이 한 말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인정하고.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지만 차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아버지 밑에서 자란 외로운 시간들, 어머니 없다고 놀림받던 학창 시절. 그 상처들이 지금 자신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미라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어린 시절의 자신이 지금 이 순간 다시 튀어나와 자신을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도 똑같았잖아. 당신도 엄마 없이 자랐잖아.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은 그렇게 무시했어? 옆에서 남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걱정 속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미라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세계는 서서히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성호는 회사 사무실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메일함에는 확인하지 않은 메일이 25개나 쌓여 있었고 그중 절반 이상이 빨간색 느낌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긴급 메일이었습니다. 성우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일어난 일들은 믿기 힘들었습니다. 승진그룹에서 계약 재검토 통보를 받은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다온그룹에서 신용평가 재심사 통지가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은행에서 대출 연장이 보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장님, 회계팀에서 긴급 보고 올라왔습니다. 비서가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성우는 서류를 받아들고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서류에는 회사의 자금 흐름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승진그룹과의 계약 보류로 예정된 매출 30억이 사라졌고 다온그룹 프로젝트 지연으로 20억이 추가로 막혔습니다. 게다가 은행 대출까지 막히면서 회사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협력 업체들한테 연락 돌렸습니까? 네, 하지만 다들 현금 결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상 거래는 어렵다고. 성우는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일궈온 회사가 일주일 만에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성우는 휴대폰을 꺼내 몇몇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라면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었지만 오늘따라 모두 바쁘다며 전화를 피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장님, 오후에 은행 지점장님과 미팅 있으신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준비해 놓으세요. 비서가 나가고 성우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윤석진. 그 이름을 보며 성우는 상견례 날을 떠올렸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눈빛, 아내의 모욕에도 침착하게 대응하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남긴 한마디. 오늘 하신 말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성우는 명함을 손에 쥐고 망설였습니다. 지금 전화를 걸어 사과하면 달라질까요? 아니면 이미 늦은 걸까요? 그는 휴대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성우는 은행 지점장을 만났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김 지점장은 오늘따라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박 사장님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대출권은 어떻게? 김 지점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성도 ENG의 신용도가 급격히 하락했고 주요 거래처와의 계약도 불안정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는 30년간 한 번도 대출금을 연체한 적이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는 겁니다. 현재 성도 ENG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게 본부의 판단입니다. 성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혹시 외부에서 압력이 들어온 건 아닙니까? 김 지점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요즘 재계에서 성도 ENG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습니다. 무슨 소문입니까? 잘못 건드린 사람이 있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성우는 모든 게 연결되었습니다. 윤석진, 그 조용했던 남자가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성우는 은행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결국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는 윤석진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그러나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7시쯤 집에 도착했을 때 미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여보, 회사는 어떻게 됐어요? 미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성우는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최악이야. 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거절했어. 협력 업체들도 외상 거래를 중단했고,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긴. 당신이 사과해야지. 성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윤석진 씨한테 가서 제대로 사과해. 무릎 꿇고라도 용서를 빌어. 미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표정을 보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내일 찾아가 볼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평소처럼 따뜻한 대화는 없었고 식탁 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라는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장을 하려다가 손을 내렸습니다. 화장으로 감출 수 없는 피로가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윤석진의 집 주소로 향했습니다. 준호에게 몰래 주소를 받아둔 것이었습니다. 30분쯤 지나 택시는 조용한 주택가에 멈췄습니다. 미라는 택시에서 내려 집 앞에 섰습니다. 평범한 2층 집이었습니다. 작은 마당에는 화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대문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미라는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윤석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편안한 옷차림이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누구십니까? 석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박준호 어머니 강미란입니다.
잠시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석진은 잠시 미란을 바라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미란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깨끗하고 단정했습니다. 벽 한쪽에는 여자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인의 어머니였습니다. 미라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석진은 미란에게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윤 선생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비했던 말들이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석진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상견례 때 제가 한 말들 정말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사모님을, 할인 양을, 그리고 선생님을 모욕했습니다. 미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석진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미란에게는 가장 무거운 형벌이었습니다. 석진은 미란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물을, 떨리는 어깨를, 창백한 얼굴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거실에 울렸습니다. 강 여사님, 석진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제 딸이 집에 와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미라는 입술을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엄마가 없어서 아빠한테 창피를 당하게 했다고 울었습니다. 자기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자기 때문에 결혼을 못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석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28년을 키워온 제 딸이,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가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그게 어떤 기분인지 아십니까? 미란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강 여사님께서 상견례에서 하신 말씀들, 그건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모욕이었고 우리 가족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석진은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제 아내는 할인이가 12살 때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딸 걱정만 하다 갔습니다. 엄마 없이 자랄 아이가 혹시 상처받을까봐, 세상이 차갑게 대할까봐 걱정하셨습니다. 미라는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액자 속 여인은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제가 홀로 딸을 키우며 가장 두려웠던 게 바로 그겁니다. 세상이 제 딸을 엄마 없는 아이라고 손가락질할까봐, 불완전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무시할까봐. 석진의 눈빛이 미란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됐습니다. 제 딸이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한테서. 미란은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석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강 여사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미란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사님도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어머니 없이 자라셨죠. 그래서 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기 안의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한 거예요. 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아는 분을 통해 들었습니다. 여사님이 얼마나 힘들게 자라셨는지, 그 상처를 얼마나 숨기며 사셨는지. 석진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상처를 준다는 게. 미라는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평생 숨겨온 과거가 드러났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지우고 싶었던, 부정하고 싶었던 어린 시절이 지금 이 순간 그녀를 심판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라는 소파에서 일어나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석진은 그런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일어나세요. 안 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할인 양한테도, 선생님한테도, 돌아가신 사모님한테도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습니다. 석진은 한숨을 내쉬며 미란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강 여사님, 제가 원하는 건 여사님의 무릎이 아닙니다. 진심 어린 뉘우침입니다. 미란은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석진도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여사님, 남편분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실 겁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한 일입니다. 석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저는 제 딸을 울린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모든 걸 동원했습니다. 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석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20년 전 저는 작은 IT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회사가 성공했고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 뒤로는 여러 기업에 투자하며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그럼 다온그룹도? 네, 제가 주요 투자자 중 한 명입니다. 승진그룹 이성민 회장님은 제 오랜 친구이고요. 미라는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왜 갑자기 회사에 문제가 생겼는지, 왜 은행이 태도를 바꿨는지,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이 조용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 회사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석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건 여사님에게 달렸습니다. 제게요? 네. 여사님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제 딸에게 제대로 사과한다면 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라는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할인 양을 만날 수 있을까요? 석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됩니다. 제 딸은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사님을 만나면 더 힘들어할 겁니다. 그럼 언제? 제가 딸과 이야기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석진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강 여사님,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사람의 가치는 집안 배경이나 부모의 유무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로 결정되는 겁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인이는 제가 키운 딸이지만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성실하고 따뜻하고 강합니다. 그건 엄마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석진은 문 쪽으로 걸어가며 덧붙였습니다. 준호 씨는 좋은 청년입니다. 하지만 제 딸과는 이제 인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사님도 그렇게 아시고 계세요. 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석진이 문을 열어주었고 미라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 밖에 나온 미라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가까운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하늘을 제대로 본 건지 모르겠습니다. 평생을 체면과 허영 속에 살아오며 정작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미라는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어떻게 됐어? 만나고 왔어. 그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더라.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 일은 조금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 그분이 할인 양한테 제대로 사과하면 생각해 보겠대. 그럼 희망이 있다는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여보,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그분 말씀 들으니까 너무 부끄러웠어. 전화 너머로 남편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일단 집에 와. 우리 천천히 이야기해보자. 전화를 끄는 미라는 다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뭔가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가면이 조금씩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회사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처리해야 할 업무가 가득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할인 생각뿐이었습니다. 상견례 이후 할인은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카톡에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할인과의 대화창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3일 전에 보낸 것이었습니다. 미안해, 할인아. 내가 그 자리에서 더 강하게 막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의 일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할인에게 쏟아낸 말들, 할인의 창백해진 얼굴,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이던 모습. 준호는 그때 어머니의 팔을 잡으며 말렸지만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더 강하게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후회로 남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준호는 식당이 아닌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옥상에서 그는 난간에 기대어 섰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준호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같은 부서 선배인 김 대리였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던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여자친구랑 문제 생겼어? 준호는 대답 대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김 대리는 옆에 서서 함께 멀리를 바라봤습니다. 내 경험상 말이야, 부모님 반대 때문에 헤어지면 평생 후회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면 더 그래. 선배는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끝까지 싸웠지. 부모님한테도 대들고 결국 설득했어. 지금은 잘 살고 있어. 김 대리는 준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누구 편에 설 거냐야. 부모님 편이냐, 내 사랑 편이냐. 준호는 그 말을 곱씹으며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업무를 마치고 퇴근길에 그는 할인이 사는 동네로 향했습니다. 할인의 집 앞에서 1시간을 기다렸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일부러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7시쯤 준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부모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미란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아버지 성우는 서류를 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성우가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앉아봐. 준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겼어. 승진그룹이랑 다운그룹에서 계약을 다 끊었어. 네, 왜요?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상견례에서 내 엄마가 한 말들 때문이야. 윤석진 씨가 우리 회사를 정리하고 있어.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설마 그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미란이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윤석진 씨가 알고 보니 다운그룹의 주요 투자자였어. 승진그룹 회장님이랑도 친한 사이고. 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상견례 자리에서 할인이한테 한 그 말들 때문에 회사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준호야, 진정해. 내 엄마도 지금 많이 후회하고. 후회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전 그 자리에서 계속 말렸잖아요. 그만하시라고, 너무 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왜 계속 그러셨어요? 미라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너희 둘을 위해서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를 위해서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할인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이나 해봤어요? 돌아가신 어머니 얘기를 그렇게 하시고 할인이더러 나중에 자식도 제대로 못 키울 거라고 하시고 그게 우릴 위한 거였어요? 준호야, 말 좀 조심해. 성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에서 같이 계셨으면서 왜 제대로 말리지 않으셨어요? 나도 말렸어. 하지만 결국 다 똑같은 거잖아요. 준호는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준호야, 어디가? 모르겠어요. 일단 나갔다 올게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거실에는 부부만 남았습니다. 미라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고 성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준호는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무작정 걸었습니다.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 그는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봤습니다. 불빛들이 물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할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할인아, 나야. 정말 미안해. 그날 내가 더 강하게 막았어야 했는데 제대로 나서지 못해서 미안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상처받는 걸 막지 못해서 미안해. 그 자리에서 너랑 함께 나왔어야 했는데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아버님한테 찾아가서 사과했대. 우리 회사가 큰 위기에 처했거든. 그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엄마가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말씀드렸대. 나도 직접 가서 사과하고 싶어. 너한테도 아버님한테도. 준호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할인아, 나 기다릴게. 내가 준비될 때까지. 내가 다시 나를 봐줄 수 있을 때까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전화를 끄는 준호는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건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어머니 방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준호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할인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환한 미소, 함께 웃던 시간들, 힘들 때 서로 위로하던 순간들, 그 모든 게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준호는 다짐했습니다. 이번 일로 할인을 잃게 되더라도 반드시 제대로 사과하겠다고, 그리고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더 강해지겠다고. 어둠 속에서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31살 어른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무력한 아이처럼 느껴졌습니다. 미란이 석진을 만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성도 ENG 본사 회의실에는 긴급 임원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박성호는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은 지난 2주일 사이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이사가 일어서서 프로젝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빨간색 그래프가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승진그룹과의 계약 해지로 예정 매출 30억이 사라졌고 다음그룹 프로젝트 중단으로 20억이 추가 손실입니다. 협력 업체들이 외상 거래를 중단하면서 단기 유동성이 심각하게 악화되었습니다. 성우는 주먹을 쥐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은행 대출 상황은 어떻습니까? 세 곳 모두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한 곳은 조기 상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업이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이게 정말 단순한 시장 상황 때문일까요?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은데.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윤석진의 조용한 응징이라는 것을. 일단 비상경 영체제로 전환합니다. 모든 부서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중단하고 진행 중인 프로젝트도
재검토하세요. 회의가 끝나고 성우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을 일궈온 회사가 보름 만에 이렇게 흔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아내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회사는 어때요? 미란의 목소리는 불안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 좋아. 아주 안 좋아. 제가 다시 한번 찾아가 볼까요? 무릎 꿇고라도 빌어볼게요.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한 번 갔잖아. 지금은 그분이 결정할 시간을 줘야 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뿐이야. 미안해요, 여보. 다 제 잘못이에요. 지금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그냥 집에서 기다려. 전화를 끄는 성우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회사 창립 기념일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오후 성우는 승진그룹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성민 회장을 만나고 싶었지만 비서실에서는 회장님이 자리에 안 계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잠깐만이라도 뵐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회장님께서 외부 일정 중이십니다. 성우는 로비에서 2시간을 기다렸지만 결국 만나지 못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저녁 8시였습니다. 거실에는 미란과 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아빠, 준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제가 하린이한테 다시 연락해 볼게요. 그리고 하린이 아버님한테도 직접 찾아가서 사과드릴게요.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나서면 오히려 역효과야. 지금은 조용히 기다려야 해.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이건 어른들 문제야.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라는 소파에 앉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입만 조심했어도. 지금 와서 그런 말 해봐야 소용없어. 성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당신이 한 말들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생각이나 했어? 윤석진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기라도 했어? 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우는 한숨을 내쉬며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성도 ENG 본사에는 야근하는 직원들이 평소보다 많았습니다. 회사 위기 소식이 퍼지면서 모두들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재무팀은 자금 흐름을 점검했고 영업팀은 새로운 거래처를 찾기 위해 밤늦게까지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우는 회사에 일찍 출근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긴급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밤새 작성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회사를 살릴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산 매각, 인력 구조 조정, 새로운 투자 유치.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비서가 급하게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승진그룹에서 연락 왔습니다. 성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담당 이사님이 오늘 오후 2시에 미팅 요청하셨습니다. 성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희망의 불씨가 보였습니다. 오후 2시 성우는 승진그룹 본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담당 이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서류 몇 장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 윤석진 선생님께서 연락 주셨습니다. 성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선생님께서 성도 ENG에 대해 재검토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약을 다시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박 사장님 부인께서 윤아린 씨에게 직접 사과하고 진심 어린 화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 일로 윤 선생님께서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회는 없을 겁니다. 이사의 말은 경고였습니다. 성우는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성우는 곧바로 미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희망이 생겼어. 정말요? 윤석진 씨가 재검토하겠다고 하셨대. 하지만 조건이 있어. 당신이 하린 씨한테 직접 사과하고 화해해야 해. 미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할게요. 언제든지 할게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절대 실수하면 안 돼. 알아요, 여보. 제가 꼭 제대로 할게요. 전화를 끄는 미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할인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 어린 여자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미라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완벽한 화장으로 가려져 있던 피곤함과 후회가 이제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을 허영과 체면으로 살아온 대가가 이렇게 무겁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석진은 할인과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손을 꼭 잡으며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인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할인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지난 2주일 동안 할인은 눈에 띄게 말수가 줄었습니다. 출퇴근만 하고 주말에는 방에만 있었습니다. 석진은 그런 딸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호 씨 어머니가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 하신대. 할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빠, 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알아. 아빠도 그럴 줄 알았어. 하지만 한 번만 들어줄래? 석진은 딸의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그분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계셔. 자기 과거를 돌아보며 많이 반성하셨어. 한 번만 기회를 줘보는 게 어떨까? 할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전 그분 앞에 서기가 싫어요. 또 상처받을까봐 무서워요. 아빠가 옆에 있을게. 힘들면 언제든 일어나도 돼. 그냥 한 번만 들어보자. 할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아빠. 아빠가 그러시면. 이틀 뒤 석진의 집 거실에 네 사람이 모였습니다. 한쪽에는 석진과 할인이, 반대편에는 미란과 준호가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차가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미란은 할인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할인 양, 아니 할인아.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만나줘서 고마워. 사실 나는 내 얼굴을 볼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할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석진이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상견례 날 내가 한 말들 정말 잘못했어. 내 돌아가신 어머니를 모욕했고 너를 불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었어.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었어. 미란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사실은 너랑 비슷하게 자랐어. 부모님이 내가 어릴 때 이혼하셨고 나는 아버지 밑에서 컸어. 어머니 없이 자란 거야. 할인이 고개를 들어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미란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엄마 이야기를 할 때마다 너무 외로웠어. 어버이날에 카드를 한 장밖에 못 만들 때
운동회 때 혼자 도시락 먹을 때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는 그 과거를 다 지우려고 했어. 완벽한 엄마, 완벽한 부인, 완벽한 집안 사람이 되려고 했어. 근데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나 자신도 모르게 나와 똑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을 공격하게 됐어. 미라는 소파에서 일어나 할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호가 놀라 일어서려 했지만 석진이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할인아, 정말 미안해. 내가 나한테 무슨 잘못을 했니? 아무 잘못도 없어. 잘못한 건 전부 나야. 할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엄마는 분명히 훌륭한 분이셨을 거야. 너같이 착하고 따뜻한 딸을 남기고 가셨으니까. 그런데 나는 그분을 모욕했어. 용서해줘. 할인은 입술을 떨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석진이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할인아,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도 돼. 미라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격하게 떨렸습니다. 평생 쌓아온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내 상처를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줬어요. 그것도 아무 잘못 없는 아이한테. 준호가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할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인아, 나도 정말 미안해. 그날 내가 더 강하게 막았어야 했는데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할인은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한 말들 변명의 여지가 없어. 하지만 엄마도 너처럼 상처받은 사람이었어. 그 상처가 너를 공격하게 만든 거야. 할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 할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너무 아팠어요. 제가 평생 숨기고 싶었던 것, 제일 약한 부분을 그걸 공격당한 기분이었어요. 미안해, 할인아. 정말 미안해. 미란이 고개를 들어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엉망이었습니다. 완벽한 화장, 우아한 태도, 그 모든 가면이 벗겨진 모습이었습니다. 나한테 벌을 줘. 뭐든지 할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 할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벌은 필요 없어요. 그냥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석진이 딸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할인아, 용서는 내가 결정할 문제야. 하지만 아빠가 한 가지만 말해줄게.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한 거야. 할인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상처가 평생 너를 붙잡고 있어. 하지만 용서하면 너는 자유로워져. 할인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할인이 처음으로 미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용서할게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미란은 고개를 숙이며 울었습니다. 고마워, 할인아. 정말 고마워. 그리고 준호 씨. 할인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인아, 미안해요. 전준호 씨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일이 있고 나니까 더 이상 같은 마음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할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사랑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족도 함께 가는 거잖아요. 전 이제 자신이 없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석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시죠. 강 여사님, 진심 어린 사과 감사합니다. 회사 일은 제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할인아,
다시 한번 미안해. 네 사람은 현관에서 헤어졌습니다. 미란과 준호가 떠나고 석진과 하리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하리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석진은 딸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잘했어, 하리나. 정말 잘했어. 아빠, 제가 잘한 걸까요? 그래, 잘했어. 너는 용기 있게 상처를 마주했어. 그게 제일 어려운 거야. 하리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하린과 미란의 만남이 있은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석진은 서재에 앉아 휴대폰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승진그룹 이성민 회장의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석진은 지난 사흘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미라는 진심으로 뉘우쳤고 하린도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마무리였습니다. 그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형, 저 석진입니다. 석진아, 어떻게 됐어? 그쪽 상황은? 형, 성도 이엔직원 다시 검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로 이성민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대로 사과했어? 네.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았습니다. 제 딸도 용서하기로 했고요. 내 딸 하린이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럼 됐지 뭐. 내일 당장 담당 이사한테 연락하라고 하지. 감사합니다, 형. 석진아, 그런데 너무 쉽게 풀어주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한 짓이 얼마나 심했는데. 석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형, 복수는 끝이 없습니다. 어디선가 멈춰야 해요. 그들도 충분히 배웠을 거예요. 그래, 내 말이 맞아. 내가 그렇게 결정했으면 나도 따르지. 전화를 끊은 석진은 다시 다원그룹 김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전했고 김 회장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윤 이사님, 그럼 내일부터 성도 ENG와 정상적으로 거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닙니다. 이사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정말 괜찮으세요? 따님이 많이 상처받으셨을 텐데. 괜찮습니다. 제 딸이 강한 아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석진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도 ENG 본사에는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박성호는 회의실에 앉아 직원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의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오늘 아침 승진그룹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회의실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재무이사가 손을 들어 말했습니다. 사장님, 다온그룹 쪽은 어떻습니까? 거기서도 연락 왔습니다. 모든 프로젝트를 재개하겠답니다. 또 한 번 환호성이 울렸습니다. 성우는 직원들의 환한 얼굴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난 3주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일로 우리 모두 많이 배웠습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 밤낮으로 일해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우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더 겸손하게 사업을 이어가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성우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위기는 넘겼지만 이번 일은 평생 잊지 못할 교훈으로 남을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 미란이었습니다. 여보, 회사는 어떻게 됐어요? 다 해결됐어. 승진그룹이랑 다온그룹 모두 계약 재개한대. 전화기 너머로 미란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요? 오, 감사합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당신,
이제 정말 반성하고 달라져야 해. 두 번째 기회는 없어. 알아요, 여보. 저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성우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오늘따라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미라는 집 근처 성당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종교가 없었지만 어쩐지 오늘은 조용한 곳에 가고 싶었습니다. 성당 안은 고요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촛불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라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제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습니다. 후회와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세요. 미라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당을 나올 때쯤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일주일 후 석진은 할인과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했고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회사 일은 잘 마무리됐어요? 응, 다 정리됐어. 승진그룹이랑 다운그룹 모두 정상 거래로 돌아갔어. 하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강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제가 잘한 걸까요? 용서하기로 한 거요. 석진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리나, 용서는 언제나 옳은 선택이야. 물론 쉽지 않지. 하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그 원망이 너를 평생 붙잡고 있어. 근데 아빠, 전 아직도 가끔 화가 나요. 그날 일이 생각나면. 그래도 괜찮아. 용서했다고 해서 상처가 바로 사라지는 건 아니야. 시간이 필요해. 천천히 아물 거야. 하리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저를 지켜줘서. 아빠로서 당연한 거야. 하지만 하리나, 이번 일로 너도 많이 강해졌어. 아빠는 그게 자랑스러워.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봤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벚꽃잎이 물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빠, 준호 씨 회사에서 가끔 마주쳐요. 힘들지 않니? 하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그냥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나쁜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그래, 준호도 힘들었을 거야 하지만 이게 너희 둘한테 최선이었어.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아빠, 저 이제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석진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알아, 하리나. 아빠가 알아.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강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강물은 조용히 흘렀고 벚꽃은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석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진짜 승리는 따로 있었습니다. 딸이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선 것, 그게 진짜 승리였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석진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석진의 집 거실에 따스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달걀 프라이를 굽고 토스트를 구우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아빠, 아침 냄새 좋다. 할인이 방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의 밝은 미소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석진은 딸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앉아. 금방 다 됐어.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오늘 회사 끝나고 같이 저녁 먹을래요? 좋지.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 그냥 집에서 아빠가 해주시는 밥이 먹고 싶어요. 석진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엔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줄게. 하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석진은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딸은 울기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응? 이번 일로 제가 많이 배웠어요. 진짜 품격이 뭔지. 석진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품격은 돈이나 집안 배경이 아니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용서할 줄 아는 마음이더라고요. 그래, 하리나. 내가 그걸 깨달았다면 아빠는 더 바랄 게 없어. 아빠는 제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석진은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빠도 너한테 배운 게 많아. 너의 강인함, 너의 따뜻함. 그건 내 엄마가 너한테 남겨준 최고의 유산이야.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평화로운 침묵이었습니다. 할인이 출근 준비를 하고 집을 나간 뒤 석진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정말 잘 컸어요. 당신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 석진은 사진 속 아내의 미소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번 일로 할인이가 더 단단해졌어요.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섰어요. 용서할 줄도 알게 됐고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사실 이건 복수가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 딸을 지키려는 아빠의 마음이었어요. 당신도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석진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다면 분명 같은 선택을 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편 다운그룹 사무실에서 하리는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다가 준호와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하리나, 준호 씨,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어때? 괜찮아요. 준호 씨는요? 나도 괜찮아.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하리나, 나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용서해줘서.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 씨도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너 행복해? 하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행복해요. 아빠랑 잘 지내고 있어요. 준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나도 앞으로 잘 살게. 준호 씨도 좋은 사람 만나요. 고마워, 하리나.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리는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약간 아팠지만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별은 슬프지만 때로는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하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엌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석진이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거의 다 됐어. 씻고 나와. 하리는 방에 가방을 놓고 나왔습니다. 식탁에는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나물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였지만 할인에게는 세상 어떤 호화로운 만찬보다 소중했습니다. 아빠,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두 사람은 천천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석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할인아, 아빠가 한 가지 물어볼게. 뭐예요?
너 이번 일로 사람들이 무서워지진 않았어? 결혼이나 연애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거 생기지 않았어? 하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저를 그렇게 볼까봐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뭘?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엄마가 있고 없고를 보지 않는다는 거요. 제 자체를 사랑하는 거죠. 석진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맞아, 하리나. 그게 진짜 사랑이야. 그리고 아빠, 전 혼자가 아니에요. 아빠가 있잖아요. 엄마의 사랑도 제 안에 있고요. 석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리나, 너 정말 잘 컸어.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 아빠 때문이에요. 아빠가 저를 이렇게 키워주셨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석진은 딸을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승리라고. 돈이나 권력으로 상대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딸이 상처를 극복하고 더 강해진 것. 그게 진짜 승리였습니다. 그날 밤 석진은 일기를 썼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일기를 써왔지만 오늘 일기는 특별했습니다. 오늘 긴 싸움이 끝났다. 하지만 이건 싸움이 아니었다. 딸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여정이었다. 그리고 딸이 스스로를 찾아가는 여정이기도 했다. 하린이는 이제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안다. 그것만으로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 석진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딸 잘 키웠어요. 정말 잘 키웠어요. 하린의 방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하린은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썼습니다. 나는 윤아린, 28살. 엄마는 없지만 나는 사랑받으며 자랐다. 아빠의 사랑, 엄마가 남긴 사랑. 그것만으로 나는 충분히 완전하다. 앞으로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나를 사랑할 것이다. 하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잠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윤석진과 윤아린 부녀의 긴 여정이 막을 내렸습니다. 복수도 분노도 아닌 사랑과 품격으로 마무리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품격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진짜 품격은 화려한 겉모습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상처받은 이를 이해하고 용서할 줄 알며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때로는 복수보다 용서가, 분노보다 이해가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품격의 의미를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을빛처럼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노을빛 인생이었습니다.